네, 강릉에 이어 서울을 찾은 북한의 사전 점검단은 이제 점심 식사를 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서울 공연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북한 사전 점검단의 방남이 이뤄진 가운데도 북한의 매체들은 대남 비난에 열을 올려서 그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이 시간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점심 식사를 마쳤고 본격적인 서울 공연장 점검에 나서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예술의 전당, 고척돔, 잠실학생체육관, 국립예술극장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북측에서는 배 1,500석 이상의 규모의 공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좀 이렇게 공연 형태나 요구 조건 등을 봤을 때 어떤 장소가 좀 유력하고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거나 북한이 이제 1,500석 이상을 요구하니까 예. 일단 뭐 1,000명은 넘어야 그 공연 딱 2번 하는데 서울에서 한 번, 강릉에서 한 번 하는데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들어와야 자기네도 뭔가 흔한 말로 본전을 뽑는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뭐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그 공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뭐 티켓을 어떻게 구하느냐, 판매하느냐 벌써 열기가 좀 뜨거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잠실 그 학생 무슨 학생체육관, 예, 예. 체육관은 이제 인원은 한 7,000명 들어가겠지만 예. 그 관현악단이 공연하기에 음향이나 이런 데서 아마 현성월 단장의 마음에 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예. 근데 국립극장도 최근에 무슨 좀 수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기본 대극장이 잘 그 수리를 터치하지 않고 아직 다른 부분을 고치고 있다면은 과거에 또 북한 예술단이 국립극장에 와서 여러 차례 그 공연한 그 관록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예술적인 기량을 뽐내자면은 국립극장 정도나 세종문화회관 또 예술의 전당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북한 예술단이 어떤 공연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현송월 단장이 강릉에서는 좀 지은 지 오래된 황영조 그 체육관보다는 좀 새로 지은 강릉 아트센터를 마음에 들어 했다. 오래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음악 공연 위주가 아닐까 이런 추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음향이라든지 시설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거는 일단 이제 관현악단이 제대로 된 연주를 보여주겠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 북한이 예술 삼지연 관현악단이 와서 혹시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네. 체제 선동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러면 큰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일단 이제 북한 정부에 달려 있겠죠.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할 것인가. 체제 선전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북한이 평화로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주력할 것인가 하는데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현성월 단장도 이렇게 사복을 입고 평화롭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도 네. 사실 뭐 군복을 입고 이제 북경행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그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 외교적 노력이 그 우선적인 수단이지만 그것은 첫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군사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제재와 압박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체제 선전이라는 그 토끼를 잡으려다가 또 다른 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할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지금 어떤 공연을 이제 펼칠지도 궁금한데 합동 공연 여부도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2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남북 합동 공연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술 공연 말입니까? 예. 글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아닌 게 아니라 합동 공연을 해서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예술적 어떤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좀 아무래도 의문이 들긴 들죠. 예. 또 북한도 나름대로 이번 그 삼지연 악단을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이렇게 팽창해서 오는데 자기네 것을 더 과시하려고 하지 단지 뭐 화합이나 화해의 목적으로 우리 예술인들을 끼워서 한다. 그 보는 관객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 뭐 우리 또 이 관객들도 굳이 뭐 합동 공연을 그렇게 원할까? 네. 이왕이면 뭐 새로 온 북한의 예술단을 보는 게 기본 목적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에서도 이제 단일팀 하니까 뭐 예술에서도 하나의 그 하모니를 연출해내자 이런 목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 뭐 하고자 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없지만 제가 볼 땐 우리 이것을 바라보는 관객이나 또 북한 측의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나 그렇게 크게 원하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소장님께서도 돌발 체제 선전 가능성 낮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봉 박사님 말씀했듯이 예. 이게 이제 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뭐 현송월 단장도 그거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거고 여기는 북경이 아니죠. 서울은 북경하고 또 다르고 특히 북경에 갔다 돌아옴으로써 그것은 북중 관계에 약간의 금이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인류의 축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의 예술단이 그야말로 평창 회군 내지 서울 회군을 단행한다면 이게 올림픽에도 상당히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데 이번에 저 7명의 지금 점검단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정호 무대 감독 그 북한의 예술단 회담할 때 갑자기 그 하루 전에 명단을 바꿔서 내온 게 그 안정호 무대 감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뒤에 그 배경 영상을 올라가는 걸 주로 담당하는 또 군복도 그 당시 대자로 현송월과 같은 걸 입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영상을 내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영상을 뭐 우리가 이번에 15개 내보내겠습니다 하면 우리하고 영상을 다 우리가 보고 그래 요건 내보내고 요건 좀 어렵겠습니다. 이게 조율이 있지 뭐 북한이 그냥 감춰가지고 와서 우리가 무대 감독이 확 삽입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예. 뭐 미리 그러니까 조율을 잘 해야 되겠죠. 네. 뭐 조율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잠실 롯데호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현송월 단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 사전점검단이 잠실 학생체육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잠시 뒤 현송월 단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점검단이 이제 오찬을 마쳤고 강릉에서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의 공연 후보지들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그 후보지들은 잠실 학생체육관, 장충체육관, 또 국립극장 해오름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단장 등은 강릉 공연장 점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필요한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 음향 등의 설비 조건이 어떤지 객석 규모는 충분한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현송월 단장이 방남을 했을 때 군복 차림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왔기 때문에 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일단 총 분위기를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작은 문제를 너무 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예. 오늘 아침에 좀 놀란 게 예. 이제 현송월 단장의 모습을 다시 텔레비로 보게 됐는데 어제랑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예. 그 여우 목도리에 검정 정장.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인이나 뭐 정부 대표라면은 이렇게 좀 다른 이미지를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조금 그 북한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경직돼 있지 않은가. 이 예. 어떤 수식에 따라서 또박또박 움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야겠지만 또 그 선동부 부부장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체제 선전과 선동의 이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예. 또 그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평화 올림픽으로 이런 예술 체육 행사를 통해서 되겠지만 그 다음 그 메시지는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으로 예.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말씀 중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송월 단장과 함께 사전 점검단이 오찬을 마치고 롯데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각 서울 잠실 롯데호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송월 단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오찬을 마치고 잠시 뒤 잠실 학생체육관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 여러 공연장 후보지들을 둘러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축체육관과 국립극장 해오름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은 잠실 학생체육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필요한 무대 규모, 또 음향, 뭐 설비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이후에 사전 점검단은 워커힐 호텔에서 만찬을 하고
1박 2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늦게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송월 단장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지난해에 발탁이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김여정 부부장이 있던 자리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자리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난해 10월 7일 그 노동당 7기 2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도약했단 말이죠. 이것은 그냥 모란봉악단 단장 대좌 현송월이라면은 이 후보위원을 시켜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점프가 있었지 않았냐. 아니 아니라 또 김여정이 같은 그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빈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책상으로 볼 때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되면서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고 이 현송월 단장은 선전선동부 부부장, 바로 그 현송월이가 있던 자리로 올라가면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된 건데 그것은 아주 제격에 맞는 지위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그 판문점 대표 예술단 대표 회담할 때 차석 대표로 나왔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 앉았는데도 누가 수행원이 없었는데 현송월은 수행원이 따라와서 뭘 챙겨주고 이 수행원이 있다는 건 북한에서는 적어도 부부장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현송월은 무난히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는다든지 또 뭐 능력으로 볼 때 그런 문제는 충분히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 화면을 통해서 북한 사전점검단이 잠실 학생체육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에 방문한 뒤에 여러 공연장 후보지들을 찾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기존에 이제 김여정 선동부 부부장이 이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있어서 좀 젊은 피로 좀 수혈이 돼서 좀 체제가 좀 개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젊은 세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버지 세대 때 주력이었던 인물보다는 새로운 자기와 마음과 힘을 맞춰서 일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김정은 체제의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전문가분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북한의 정부 군 체제가 워낙 그 인력이 적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내부의 불만도 많았을 것이고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전략을 도모하는 데도 장애가 됐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숙청이라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이렇게 물갈이를 한다는 것은 밑에 있었던 그동안 이제 젊은 장교들이라든지 관리들한테는 어떤 이제 경력 상승이랄까요? 그리고 실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더욱더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밴쿠버에서 열렸던 20개국 장관 회의에서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평화적인 어쨌든 훈풍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북한은 뭐 한쪽에서 대화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뭐 이렇게 그 전쟁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체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합니다만은 노동신문은 이제 전적으로 대내적인 영향을 받아서 대내적인 영향력으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 뭔가 이 적대 세력이 존재하고 적개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 당국자가 해외에 나가서 뭔가 핵 문제를 그래도 평화적으로 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나쁜 측면만 제재와 압박만 강조하고 뭐 대화 이런 측면은 또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의 노동신문 선동 메커니즘은 시종일관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현송월 단장이 와서 지금 우리가 올림픽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북한의 노동신문이 그런 걸 한다? 이건 뭐 전혀 언밸런스지만은
그럼 북한 체제의 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전략의 효과를 반감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현성월 대표가 와서 서울에서 그래도 따뜻한 환대를 받고 예. 강릉 사람들 참 따뜻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데 한쪽에서는 남조선이 제정신 가지고 관계 개선에 임해야 되고 예. 뭐 연합뉴스를 뭐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일부 언론들이 오물통 쓰레기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제삿날이 될 수도 있다. 잔칫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쪽을 다 듣거든요. 양쪽을 예. 다 보고. 그렇다면은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감정이 좀 싹 틀려 그래도 이쪽에서 보면은 북한은 할 수 없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북한으로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협조를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시 원래대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근데 그런 자세도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하고 이제는 피로함을 느끼는 북한의 태도거든요. 예. 자꾸 이선권 대표였나요? 그 조카를 언급하면서 2000년 6.15가 좋았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데 예. 그게 18년 전입니다. 18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박정희 대통령 집권 전체 기간에 맞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또 1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IMF 조기 졸업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을 하고 18년 후에 촛불 혁명으로 지금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변했는데 북한은 18년 동안 안 변하고 대한민국 보고 옛날로 돌아가서 일을 하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대한민국이 변했단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옛날로 돌리려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요구를 북한이 계속 하는 것이죠. 네. 예. 그 북한의 그런 맹비난 보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네, 잠시 화면을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잠실 학생체육관에 현송월 단장을 선두로 한 점검단이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네. 롯데호텔에서 잠실 학생체육관으로 도착을 한 상태고 잠시 네. 후 공연장을 본격적으로 둘러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더 이어가 보면요. 그 북한 보도에 대해서 맹비난한 것에 대해서 뭐 북한 체제에 대한 그냥 이해로 봐야 된다라고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예. 봉 의원님께서는 그래봤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 이런 조금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북한에게는 정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 그것도 뭐 다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예. 어쨌든 북한은 지금 미국이나 유엔의 그 압박, 제재를 피해서 일단 탈출구를 찾다 보니까 마침 이 평창 올림픽을 탈출구로 찾아서 오게 된 게 저는 기본 배경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살골이죠. 북한 내에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트집 잡고 그러면 이제 아는 게 아니라 뭐 그 트집 잡기 위한 선전 공세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앞으로도 이제 저 예술단 뒤에도 응원단이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대표단도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어드밴티지를 얻어서 우위점을 확보하고 거기서 좀 이득을 쟁취하려는 그런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자살골은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좀 삼가하고 일단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뭐 그렇게 자꾸 우리를 골고 늘어지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지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분단됐지만 남북한의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평화의 제전을 치른다는 게 결국 북한에게도 이득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고 또 인류 사회도 이득이 된다고 하는데 한쪽 평양에서는 계속 그 역짓거리가 나온다. 이거 북한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자살골을 넣는 셈이라고 저도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에서 자꾸 이 보수 정치 세력, 그다음에 보수 언론 매체를 맹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합뉴스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나마 우리 민족의 동질성, 그 옛날 통일의 염원, 여기에 가장 그래도 관심을 보이고 지지를 보내는 세력은 사실 보수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있을 텐데 관연하게 온다 그래도 젊은 세대는 다른 거를 더 관심을 가진다거나 사실 이 모란봉악단이 뭐 디즈니 음악이라든지 로키 영화 주제가를 연주했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파장이 컸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로키란 영화라는 주제가를 아냐 그러는데 전혀 모릅니다. 예. 자기네들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할 때도 다른 음악을 듣는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 와서 그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세련되고 가장 그 요즘에 가까운 음악을 연주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이제 음악 팬들한테는 이거는 좀 오래되지 않았나, 이건 옛날 가락이 아닌가. 또 민요를 연주한다 그러면 사실 그 옛날 우리나라 민요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 지금 환갑을 맞이하신 분이 사실 한국 전쟁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를 북한이 다 고려를 해서 이 대남 선동 전략을 하더라도 좀 더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수층을 이렇게 그 등을 돌리게 하고 또 젊은 층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그다지 호응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은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죽은 다 올려놓고 왜 결과가 안 나오지 하는 자살골 정책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 예. 점검단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그 이후 이제 내일부터는 2박 3일간 우리 선발대가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식령 스키장 등의 시설을 점검할 텐데 북측도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육로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경의로가 아니라 동해선을 타고 북한으로 기차로를 통해서 가는데 이거 왜 다른 걸까요? 글쎄 그쪽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판문점이 열렸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그 CIQ가 열렸었고 이번에 이제 동해로 올라가면 이게 세 군데가 다 열리는 겁니다. 다행히 예. 우리도 이제 하나 열면서 올라가니까 이 반가운 일인데 이게 그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게 북한의 행정구역으로 이제 강원도 법동군인데 예. 금강산에서도 한참 가야 됩니다. 거의 네. 원산과 거의 평행선상에 있는 게 마식령 스키장인데 그래서 뭐 그 갈마 비행장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 뭐 이런 설도 있었는데 지금 비행기를 안 타고 육로로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금강산까지 가는 건 우리가 도로를 잘 포장해서 우리 뭐 리무진 버스가 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또 마식령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도로 사정이 완벽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또 그 기간에 눈이 내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 동해 지역이라는 게 워낙 좀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 많이 오면 이게 또 왕복 그에 여기 상당히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우리 대표단이 들어가서 현장을 잘 살피고 또 그것이 끝나면 이제 북한 또 다른 실무 대표단들이 계속 내려오고 이래서 오고 가는 일이 아주 빈번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것은 반가운 일인데 또 그 사이에도 뭐 북한의 저 현성원 단장이 하루 늦게 토요일 날 온다 그랬다 일요일 날 오고 이런 뭔가 좀 빼고 박는 서로 이런 밀당 같은 것은 전혀 없이 네. 순조롭게 그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양측 선발대가 사이좋게 오고 가게 될 예정인데 양측 선발대가 좀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예, 안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로 교류 이제 여러 가지 행사의 이제 시설 점검이겠죠. 예. 이 대목에서 저도 좀 보고 싶은 것이 이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시설 점검도 중요하고 강릉 음악 시설 점검도 중요한데 예. 그 2월 9일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하고 개막이 되는데 평창 올림픽 얘기는 쏙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평창 예. 올림픽 시설에 대한 점검 이야기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그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평창 올림픽을 제대로 개최해야 될 텐데 그 사전 점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고 예.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개최국 선수들로 참가를 할 텐데 우리나라 선수들에 관한 보도라든지 어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올림픽이 남북 관계 그냥 함몰돼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뭐 금강산 시설 점검도 중요하고 강릉 시설 점검도 중요하지만 평창과 강릉 이런 기본적인 시설 점검은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올림픽 준비가 얼마나 제대로 돼 있는가. 예.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림픽 관련해서는. 그런데도 좀 정부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평창 올림픽에 대규모 인원이 지금 내려올 예정이라서 700명 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교통 문제도 그렇고 숙소 문제도 지금 평창 주변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또 경호와 안전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대비를 잘해야겠죠. 그렇죠. 워낙 뭐 사상 최대 규모가 오지 않습니까? 예. 2002년 그 아시아 게임 때 뭐 한 630명 왔는데 예. 그걸 넘어서 이제 오는 건 결국 700명대 육박하는 건 최초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게 아니라 그 숙소 문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래서 뭐 강릉시장은 뭐 오죽헌 쪽에 뭐 민박촌을 이제 제공하겠다 이런 아주 기발한 발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뭐 급하다면은 우리의 크루즈선을 이제 강릉항에다 갖다 대놓고 거기서 이제 숙박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워낙 그 대한민국이 또 그런 데는 상당히 또 순발력이 있습니다. 네. 뭐 통일 행사, 남북 행사 이때까지 하는 거 보면 거의 실수 없이 잘했습니다. 네. 뭐 실수가 하나 있었는지 그 실수로 봐야 되는지 저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북한 비녀들이 내려서 왜 우리 장군님 비 맞게 하느냐 네. 거기서 약간 뭐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있었고 그 외 뭐 인천에서든 대구에서든 부산에서든 참 우리 그 통일부나 관계기관이 그 행사 하나 하고 손님 접대하는 건 정말 최고란 말이죠. 예. 따라서 그러나 이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숙소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거 정말 뭐 갑자기 이게 큰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나 뭐 뭔가 정부는 또 대안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번엔 또 저청년 또 응원단이 또 250명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흡족하게 해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제 우리 봉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선수들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다 균형 있게 잘하되 그 한 가지는 이제 인천 아세안 게임 때 그 북한의 최초로 미니 응원단이 왔는데 그때 화장품을 1,300세트를 선물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온 사람은 600명인데 1,300세트를 했다면은 북한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도 돌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 기업들도 좀 평양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뭐 간소한 선물을 준비해서 네. 주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에 알리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그 경호 점검이라든지 편의시설 제공, 그다음에 환대가 그 다른 나라에서 오는 올림픽 선수들과 그 대표단에게도 적용이 돼야겠죠. 안 그러면은 아니 왜 북한 선수들은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화장품 하나 안 주냐. 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인상을 전 세계 스포츠 팬들과 그 선수들이 가지려면은 지금 정부가 그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 문제인데요.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스키 선수 공동 훈련에 대한 비용 문제인데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지불을 하게 되는 게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가야 될까요? 뭐 이제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는 이제 현금 다발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최령해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자산 동결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그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현금 다발이라든지 어떤 것을 제공했을 때 재정적 지원했을 때 그것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데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조건 하에서입니다. 근데 예. 그런 것이 없다면은 뭐 그 큰 문제는 안 되고 또 사치품 제공도 안 됩니다. 예. 아까 화장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회사와 한국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지만 예. 미국 정부는 굉장히 단호하죠. 아이스하키 스틱 하나도 안 되고 이제 그것도 사치품 현물 제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 그겁니다. 북쪽으로 누가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현금을 주지도 말고 그냥 현지 소비죠. 그다음에 북한 선수들이라든지 대표단 예술단이 왔을 때는 그것도 현지 소비 원칙하에서 그냥 편의 제공.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것도 편의 제공이니까요. 거기서 이 뭐가 남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만 없으면 될 것입니다. 예. 네. 이제 우리 쪽에서 내일부터 2박 3일간 북한으로 선발대가 갈 테고 또 그 이후 25일에는 북측에서 내려올 텐데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8명이 내려올 거거든요. 이 윤 부국장 어떤 인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윤 부국장은 이제 체육관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도 이제 단일팀 뭐 남북한에 접촉이 있을 때마다 나왔고 또 국제 행사에도 자주 등장했던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스포츠 협력의 이제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예술단의 비중 높은 현송월
부부장을 이렇게 보낸 것과 달리 저렇게 실무적인 접촉에는 실제적인 실무 전문가를 보내는 것은 잘한 일이고, 그래서 아마 더 잘 알다 보니까 남북 체육 관계자가 마주 앉아도 뭐 하나하나 합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봉 박사님 말씀 중에 그 이제 비용 문제는 이런 게 잘 설명이 됐지만,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는 하룻밤을 가서 1박 할 때 1박하고 스키를 타면 약 100불. 그러니까 100불이라고 할 때 우리 돈으로 한 뭐 11만 원, 12만 원밖에 안 하지만 북한에서는 1달러가 북한 돈으로는 8,300원이니까 예. 북한 돈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과연 우리 대표단 이번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행사를 할지, 아니면 뭐 당일치기로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 가서 자고 스키 한번 타는 비용까지 이렇게 100불을 지불하는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벌크 캐시에 들어가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잠깐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또 스포츠나 이런 데 이제 예외 조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뭐 우리가 북한 선수들한테 지금 다 숙식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럼 북한도 최소한 마식령에 와서 하루 자고 가는 좀 공짜로 재워줘야지. 예. 아, 이걸 돈을 내고 우린 가서 공짜로 자겠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게 등가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나오는 화면이요. 이제 현송월 단장을 선두로 하는 그 점검단이 잠실 학생체육관을 둘러보고 나온 모습인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릉 아트센터는 2시간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지금 몇 분 안 된 것 같거든요. 아마 마음에 예. 안 찼던 예. 예. 빨리 나온다는 건 마음에 예. 안 드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계속 이제 해야겠군요. 그러면 예. 장충체육관과 뭐 국립극장을 둘러볼 텐데 거기서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지 그것도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체제 선전 선동 차원에서는 뭐 몇만 명이 들어오는 곳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또 이제 예술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그 연주의 질이라든지 그 집중도 이것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규모가 너무 크면은 거기서 우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좀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께서 뭐 북한에서 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발언을 했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경호 차원에서도 100% 막는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북한 사전점검단 박람과 관련된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